자, 그렇습니다. 조철이 마정수의 토크쇼!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은 빠른데요. 벌써 2023년 지금 2월달 쿠팡의 실적이 이제 조만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조만간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예. 참 쿠팡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죠. 2월 28일이니까 이제 뭐 불과 얼마 뒤면은 실적 네. 발표될 텐데 이미 뭐 조금 소문 듣고 빨리 네. 움직이시는 그런 기관이나 뭐 네. 글로벌워치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2월 16일에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 투자 전문회사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한 분기 보고서 보니까요. 우리가 뭐 블랙록이나 영국의 벨리 기포트도 뭐 그냥 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의 주가가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한 19, 20달러 전후까지 가다가 계속 15달러였거든요. 근데 어제 지금 방송하는 새벽 시점에 보니까 16달러 넘어섰더라고요. 아마 4분기 실적이 2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2022년 분기별로 6조 원대 이상 매출에 한 20조 원 매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는 아무래도 항상 4분기는 매출이 더 많아지죠. 그렇죠. 항상 가장 매출이 많은 그 시기가 바로 4분기거든요. 네. 옛날 같으면은 사실은 7월달 휴가철이라든지 뭐 1, 2월달에 뭐 명절 우리나라 같은 게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11월이라는 시기가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광군절이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원래 11월 달이 전통적으로는 유통의 가장 비수기였는데 그 네. 11월 달이 오히려 유통의 가장 성수기가 되면서 네. 11월, 12월의 크리스마스 시즌 또 1월의 신년 시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뭐 연간으로 본다면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죠. 맞아요. 근데 2022년은 이제 오프라인은 이제 서서히 4분기 소비 불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 블랙데이라든가 세일 이 시즌에 오히려 좀 오프라인은 좀 안 팔리는 저기 업종도 분야도 많이 있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꽤 많이 팔렸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이커머스 쓰는데 저도 쿠팡에 금액은 얘기해서 몇십만 원 11월보다 더 많이 산 것 같아요. 연말 돼 갖고. 그래서 이제 매출 규모 아마 이대로 가면은 27, 28조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업 3분기에 이제 1087억 영업 이익이었는데 1분기, 2분기가 영업 손실 있어서 요 4분기 잘 커버하면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영업 손실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지금 어닝 쇼크냐, 어닝 서프라이즈냐 굉장히 네. 말도 많고 네. 지금 뭐 설왕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만약에 뭐 고객들도 우리 일반적인 시청자님들도 쿠팡 투자를 하려 그러더라도 과연 3분기에 나왔던 1000억이라는 이 흑자가 일회성이었나 아니면은 4분기 혹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어떤 뭐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네. 부분인가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한 바로 이제 이 갈림길이 이 4분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뭐 시장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는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다라는 이야기 좀 많이 있죠. 네. 네, 그런 기대감이 있어갖고 4분기를 갖다 어느 정도 소폭 흑자가 되면은 아마 2023년 뭐 매출은 뭐 30조 원은 가볍게 넘을 것 같아갖고 이상으로 하면 이제 순풍에 좀 흐름은 가겠네요. 그렇죠. 매출이 지금 뭐 28조, 30조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28조만 하더라도 진짜 네. 보수적으로 28조의 매출만 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있는 모든 리테일러들 네.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1등이라는 압도적인 1등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단위 업체별로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어떤 유통업체들도 20조의 벽을 못 넘고 있는데 매출이 28조다. 혹은 뭐 잘 나오면 30조까지 나온다. 엄청난 실적이고요. 네. 또 하나 이건 거래액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까요? 네, 그거 좀 필요하죠. 예. 매출과 거래액은 또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약간 혼동하시는 게 제가 항상 이 예를 들어드리는데 이를테면 롯데백화점에서 에르메스 버킨백을 구매하신다. 버킨백 하나가 보통은 뭐 저렴한 게 2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예. 2천만 원짜리 버킨백을 하나를 구매했을 때 롯데백화점의 매출은 과연 2천만 원일까요? 세법이 바뀌면서 아니죠. 네. 지금은 롯데백화점은 버킨백이 팔렸을 때 거기에 수수료가 만약에 3%다. 그럼 60만 원이 롯데백화점 매출인 거고 네. 2천만 원은 에르메스 코리아의 매출인 거죠. 즉 네. 이제는 매출액과 거래액이 구분돼 가지고 공표가 되고 있는데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만약에 28조가 나온다. 그거는 쿠팡에서 순수하게 물건을 사입해서 로켓 배송으로 직매입으로 물건을 사서 팔았을 때 예. 그랬을 때는 그 전체 매출액이 바로 순수 매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즉
하나하나 상품의 판매 가격 자체가 매출이 되는 거고요. 네. 아까 제가 에르메스백 얘기 드렸는데 똑같은 가방을 팔더라도 쿠팡이 직매입한 가방을 팔았을 때는 한 개 10만 원짜리 가방이면 10만 원이 쿠팡 매출인 거고 그렇죠. 또 셀러들이 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셀러들이 그냥 수수료만 내고 파는 가방이 있는데 10만 원이면은 보통 수수료가 만약에 30%다. 네. 그러면은 3만 원이 쿠팡의 매출인 거고 7만 원, 나머지 10만 원은 그 업체 매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과 거래액은 좀 구분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쿠팡의 거래액으로 본다면은 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쿠팡 그러면 거래 더 올라가고 뭐 와. 어떻게 보면 네이버 앞서지 않았나요? 벌써 예, 진짜 앞섰다는 데이터도 있던데. 맞습니다. 지금 예. 박사님께서 정확히 데이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역사가 바뀌었다고도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게 한 2분기였나요? 3분기였나요? 2022년. 3분기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아, 쿠팡의 거래액이 무려 32조가 됐습니다. 네이버를 앞섰네요. 네, 네이버가 29조였거든요. 네. 여태까지 우리나라 이커머스 역사상 매출액으로는 항상 쿠팡이 1등이었지만 네. 거래액으로는 항상 네이버가 1등이었어요. 스마트 그렇죠. 스토어가. 무조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거래액으로는 절대 강자다. 왜냐하면 네이버에는 50만 개의 스마트 스토어 입점 업체가 있는데 네. 그게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업체거든요. 네. 쿠팡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셀러들이 있지만 보통 20-30만 업체들밖에 없기 때문에 50만 개의 셀러들, 50만 업체들이 거기서 입점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 총 매출액. 물론 네이버의 매출액은 2조밖에 안 됩니다. 2조가 안 돼요. 올해 제가 네. 예상할 때는 분기별로 5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마감이 되더라도 2023년도, 2022년도에 마감 매출이 2조가 안 됐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이커머스군요. 그렇죠. 네. 네이버라는 그 회사가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거는 네. 거래, 즉 많은 업체들이 입점해 있고 네. 거기서 네이버가 하는 역할은 수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장터를 만들어준 플랫폼이라는 맞아요. 거죠. 플랫폼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해. 네이버의 전체 잡혀 있는 매출은 8조 원 넘었습니다. 2022년에요. 아, 네, 그 네. 스마트 스토어 어, 유통거래액으로는 2조. 그러니까 정도 될것 같아요. 그 네이버 총 자체 매출액 예,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스마트 유통 스토어와 부분. 유통 부분이 이제 2조 원 정도고요. 예. 참고로 이제 카카오도 7조 원이 좀 넘었거든요. 예, 예. 근데 매출 규모로 보면 이제 쿠팡이 엄청 많아졌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거래액은 이제 판매 채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서 사매입해서 매출을 띄우냐 아니면은 거래처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냐.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앞섰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역사를 썼다는 거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게 새로운 전환점이네요. 둘 다 양쪽으로 스윙한다 그러죠. 예. 직매입으로 어마어마한 바잉 파워를 키워서 직매입 상으로도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게 좀 약간 좀 그 트러블이 났던 게 CJ 햇반 네. 햇반이 네이버 지금 쿠팡에 납품되고 있는 그 가격이 쿠팡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납품을 해라 이렇게 네. 요청을 했었죠. 예. 왜냐하면은 또 이제 바잉 파워가 생겼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국내에서 1등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바잉 파워가 그만큼 커졌으니까 국내에 납품되고 있는 뭐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그런 대형 이커머스, 대형 그 리테일러보다 우리가 네. 더 많이 팔아주는데 그렇죠. 더 저렴하게 납품을 해라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작년에 LG생활건강하고도 1차전이 있었고 네. 올해 2차전이 붙었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제 쿠팡이 본격적으로 그 바잉 파워를 이용해서 더 강한 그 매입 구조를 만들고 더 저렴하게 즉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간 거기 때문에 이 네. 역사적이라는 말은 예. 매출액상으로도 쿠팡이 더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기저에 와 있다는 거고요. 예, 맞아요. 예. 마기성얘기가 그 생각나네요. 80년대 아마 롯데가 79년이고 현대가 85년이고 예. 시작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백화점 80년대, 90년대 이제 백화점이 다점포 만들 때 점포 가면 그때 바잉 파워가 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바잉 파워 구매력을 납품하는 기업들한테 그냥 다 가격 조정권 맞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커머스 왕자 쿠팡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네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사실은 좀 이 공정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네.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저도 네. 이제 그 10여 년 전에 바이어 생활을 갖다 오래 해봤지만 예, 뭐 그만큼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더 많은 물건을 팔아주기 때문에 한 번에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고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낮췄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커머스 구조가 온라인 오프라인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그 동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제는 온라인 업체들이 오히려 더 강한 발언권과 더 네, 강한 예. 또 통제권을 질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거래액 얘기를 갖다가 한번 더 드린 거는 매출액상으로는 직매입상으로 그만큼 바잉파워가 생겼다는 거고요. 네, 거래액은 어떤 의미냐면은 쿠팡에서 일반적으로 셀러들이 입점돼 가지고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네, 그 수수료를 내고 있는 업체들은 직매입을 하진 않지만 그만큼
더 안전적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뭐 재고 부담도 없고. 네. 근데 그 거래액마저도 일단 분기 32조 그리고 네. 올해 마감되면은 한 40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거래액이 40조가 나온다. 쿠팡 거래액이 2020년도에 네. 22조였거든요. 예. 거래액이. 예. 22조의 거래액에서 2년 만에 40조가 그러니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막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좀 우리가 좀 한번 정리 다음 방송에 지금 이제 4회 방송하고 5회 방송에서 네이버가 지금 거래액에서 밀리고 이제 어떻게 쿠팡이 어떻게 보면 매출 또 이마트도 앞섰잖아요. 이마트 30조. 근데 여기 자체가 이제 뭐 거의 근접하니까 그렇죠. 이마트 단독으로 뭐 20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마트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거기 스타필드도 예. 있고 에브리데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마트 그룹의 매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30조라는 매출이 있지만 이제는 네. 뭐 매출로도 네. 이마트 그룹으로도 지금 거의 맞먹을 정도가 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한번 좀 풀어내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만큼 주목을 받아서 이제 4분기 실적이 아마 2월 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4분기 실적과 더불어 이제 12월 결산이니까 2022년도 결산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 데이터 갖고 왔는데 쿠팡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시죠? 예. 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죠. 우리 또 선정이 형님. 네, 그래요. 저기 일본에서 소프트 비전 펀드가 10억 달러, 20억 달러 해갖고 쿠팡 상장할 때 한 37, 8% 지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참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SB 그룹의 태양광 발전소 올해 2월 9일 거의 매각했고요. 또 알리바바한테 또 지금 2014년 9월 15일 날 뉴욕 상장할 때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240조 원 중에 3분의 1 80조 원을 갖다가 이제 시드머니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지분을 힘들 때마다 팔았어요. 근데 최근에 2월 8일 날 중국의 알리바바 주식 3조 6,996억 원이니까 한 37조 원을 팔았습니다. 와, 엄청나게 판매가 그랬네요. 그리고 또 저기 반도체 ARM 반도체 그 영국에 그 준비했던 거 있잖아요. 예. 최근에 이커머스가 계속 안 좋으니까 IPO를 연기하면서 이 부분도 지금 질질 끌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참고로 3월 결산입니다. 우리나라는 12월 결산,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미국 기업도 이제 12월 결산이 일본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2022년 4월에서 지금 12월 9개월 연결 결산 소프트뱅크 보니까 9,125억엔 적자, 한 9조 원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적자가 커졌네요. 그래도 2, 3년 전에는 큰 수익을 냈지만 지금 최근 뭐 투자의 신이라는 어떤 손정임 회장이 최근에 적자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두 번에 매각을 했지만은 매도했지만 이게 이제 파냐 안 파냐가 주목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파면 근데 대부분 이제 제2 재산 투자가들은 지금 사모으기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예. 쿠팡에 이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 또 매도한 사람들이 변화가 좀 심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워낙에 잘 분석을 해주셔서 저도 예. 지금 많이 좀 공부하고 있는데 네. 손정 회장이 갖고 있는 쿠팡 주식이 한때는 지금 뭐 한 40조, 50조도 평가하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40조까지 됐다는 거는 100조 했을 때는 거의 뭐 그 정도까지 갔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쿠팡이 이제 상장하자마자 뭐 따상이 되면서 100조까지 갔다가 네.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죠. 지금은 이제 뭐 한 40조 언저리 있을까요? 37조. 37조. 네, 16달러 좀 그렇죠. 올랐었죠. 그 37조라는 그 금액에서 손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5%쯤 내외가 되겠죠. 지금 이 매각한 걸 갖다 제외하고 그렇죠. 한 나면. 30조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한 10조, 한 12, 3조나 뭐 그 내외를 갖고 있을 텐데 네. 그 전에 손정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4조 정도를 매각을 했다고 일단 알고 있어요. 이미 4조는 매각을 했고 남아 있는 게 이제 10조가 좀 넘는 게 남아 있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록이라든지 여러 업체들, 특히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이 기관 펀드들은 네. 지금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반대로 손정 회장은 그 어마어마한 적자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자와 팔자가 지금 네. 맞붙는 상황인 재미있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뱅크가 벌떼를 엄청 벌었다가 지금 손실이 크다 보니까 알리바바 건 지금 2월 달에 팔았어요. 팔아갖고 거의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가 이걸 파냐 안 파냐에 따라서 이 변수가 좀 크게 그렇죠. 작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4분기에 흑자가 된다는 가정으로 한다면은 소프트뱅크도 이미 뭐 말씀하신 대로 알리바바에서 총알을 좀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보유하면서 조금 더 이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마 그쪽과 방향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 가치나 주가를 저기 분석하는데 밸류에이션을 할 때 최근에 한 25달러까지 올려놨더라고요. 많이 올렸네요. 그래서 아마 4분기 기대치 실적은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쿠팡에 관한 얘기 포함해서 그거는 한번 다음 방송에 예, 같이 그럴까요? 한번 쿠팡의 다양한 전략이 있으니까요. 예, 다음 방송에서는 그러면은 쿠팡 그리고 네이버, 예. 스타컴 그러니까 이마트 그룹이죠. 예. 스타컴 이 3강 예. 이 체제가 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갈지 그 그- 부분도 한번 더 얘기하시면서 네, 그 부분을 좀 토크하시죠. 예, 더 진행 예.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예. 여러분들, 자, 이번 방송은 쿠팡이 아마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이 예상돼서 한번 좀 속보를 했습니다. 자, 방송. 조철이 마종대 생생 토크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